제 이름은 윤영자, 68세입니다. 35년. 제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1988년 25살 새내기 간호사로 시작해서 2023년 은퇴하기까지 저는 단 하루도 환자를 기다리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수 간호사님, 3번 환자 활력 징후 불안정합니다. 내가 간다. 심전도 준비하고 당직 의사 호출해. 중환자실은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설이라 불렸습니다. 후배들이 제 이름 석자만 들어도 긴장했고 환자 가족들은 제게 안심했죠. 제 명찰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영자 수간호사 마이너스 중환자실. 그 명찰을 달고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 의사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신입 간호사들은 제 시계만 봐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제 손목에 초침 달린 시계.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세고 약물 투여 시간을 체크하던 그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환자는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이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죠. 돌이켜보면 이 원칙이 제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병동뿐 아니라 집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저는 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빠르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입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제 남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던 남편을 119에 실어보냈을 때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그저 무력한 아내였습니다.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모은 돈으로 산 32평 아파트에서요.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아파트였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까요? 애들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며느리 지은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애들 케어가 정말 힘들어서요. 저는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들어와라. 엄마 집은 넓으니까. 그렇게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다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35년간 교대 근무로 몸에 밴 생체시계죠. 하지만 이제 병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아들 민수 도시락 준비, 초등학생 손녀 서연이 아침, 유치원생 손자 준호 아침, 민수 출근, 서연이 등교 준비, 지은이 출근 준비하는 동안 준호 옷 입히기, 준호 유치원 등원, 설거지, 빨래 1차, 마트 장보기, 준호 유치원 하원, 점심 먹이기, 서연이 학교 간식 준비, 서연이 학원 픽업 2회,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2차, 준호 재우기, 내일 도시락 재료 손질. 4시간? 없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꼭 분리로요. 애들 옷이랑 어른 옷 섞이면 곤란해요. 지은이가 빨래 바구니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준호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시판 제품은 안 돼요. 레시피 카톡으로 보냈어요. 응. 저녁은 6시 30분 정각에 상 차려주세요. 민수 씨가 시간 안 지키면 예민해지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제 방 책상 위에는 벽걸이 달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준호 예방접종, 유치원 소풍 도시락, 학부모 상담. 병동에서는 환자 차트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가족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 손주들 보는 거 좋으시잖아요. 그래.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어머니, 내일 준호 병원 가야 하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대신 좀 다녀와 주세요. 예약은 오전 10시예요. 알았어. 병원. 제가 평생 일했던 곳. 그곳에 이제는 보호자로 갑니다. 명찰도 없이 그저 준호 할머니로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합가 6개월째부터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주저앉은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고 있구나.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퇴행성 척추 협착증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신경 압박이 심해서 수술을 권합니다. MRI 필름을 보는 순간 간호사였던 제가 단번에 알았습니다. 심각하다는 걸. 수술하면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4주는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무리하시면 안 돼요. 4주, 한 달. 그동안 준호는 누가 하원시키고 서연이는 누가 학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은 누가 차리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네.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로 잡았어. 침묵. 민수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그날 제가 부산 출장인데.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안 그래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럼 애들 하원은 어떻게요? 준호는 목요일마다 영어 학원 가잖아요. 병원에서 받아온 수술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은 누가 해줄 수 있어? 엄마, 제가 출장 전에 들러서 서명할게요. 괜찮으시죠? 수술 당일에는 혼자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엄마 간호사셨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간호사였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환자입니다. 68세에 무릎이 떨리는 두려운 환자라고요. 그나저나 엄마 수술 끝나고 회복하시는 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달시켜 드릴까요? 됐어.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요. 35년간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지켰던 제가 이제는 보호자 하나 없이 수술대에 오른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준비했습니다. 수술 전 금식이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아들 가족 아침은 준비해뒀습니다. 냉장고에 밀폐 용기 3개, 도시락, 서연이 간식, 준호 간식. 엄마, 택시 타고 가세요. 조심히.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에서 인사만 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병원 수술실 앞 대기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와서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죠. 엄마, 무서우시죠? 괜찮아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수술 끝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습니다.
혹시 연락 가능한 분이라도? 아들이 출장 중이에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간호사였으니까 그 표정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 수술 받으러 오다니.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마취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35년간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천장. 이제는 누워서 보게 될 줄이야.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과일 깎는 소리가 들렸죠. 제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준호 하원 누가 해요? 하원. 수술 끝나고 첫 마디가 하원이라니. 아, 나는 정말 가정부구나. 병동에선 늘 누군가를 지켰는데 내 옆은 이렇게 비어 있구나. 3일 후 퇴원하는 날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집에서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집 현관을 열었을 때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나저나 내일부터 저녁은 가능하실까요? 제가 야근이 잡혀서. 그날 밤 저는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35년간 차고 다녔던 초침이 달린 그 시계에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윤영자라는 이름도 함께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자리가 늘 끝자리라는 걸. 3인용 소파의 가운데는 민수, 오른쪽은 지은이, 왼쪽 팔걸이 쪽은 서연이. 저는 늘 소파 끝, 등받이도 없는 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TV 리모컨도 제가 쥐어본 적이 없었죠. 할머니, 저 이거 볼래요? 어머니, 뉴스 좀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0년 전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 그리고 제 월급으로 30년 대출을 갚아가며 장만한 집이었죠. 명의도 제 이름, 관리비도 제 통장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자.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32평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급매로 가능할까요? 아, 그 단지면 재건축 호재도 있고 관리 상태도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언제 방문하실래요? 당장 오늘 가능한가요? 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침 카톡이 왔습니다. 병원 동기 선배였죠. 보건지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윤영자로. 집은 2주 만에 팔렸습니다. 재건축 호재에 관리 상태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 아파트였으니까요. 급매로 내놓자 바로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집을 팔았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내가 팔았어. 다음 달에 잔금 들어오고 이사 나가야 해. 갑자기 왜요? 저희는 어떡하고요? 지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을 알아봐야지. 여기는 내 집이니까.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실 건데요? 바닷가 쪽으로 갈 거야. 거기 보건지소에서 계약직 제의가 왔어. 계약직이요? 엄마 나이에? 68살이면 일 못할 나이야? 나 아직 건강해. 그리고 간호사 면허는 평생 가는 거란다. 엄마는 평생 환자는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가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 환자는 기다리게 하지 않았지.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은 68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나도 기다리게 하지 않을 거야. 3주 후, 저는 바닷가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보건지소 계약직 간호사, 주 3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은 병원보다 낮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윤영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희 보건지소는 주로 어르신들 혈압관리랑 만성질환 상담을 해요. 선생님 경력이면 충분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제 이름으로 일합니다. 보건지소 이외에 제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 낙상 예방 운동, 혈압 관리, 약물 복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혈압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넘어질 뻔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 덕분에 중심 잡았대요. 감사하다는 말.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고 있었으니까요. 이사한 지 2달째 되던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찾아왔어? 보건지소에 전화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민수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지은이네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중이에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래.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눈치 봐요. 장모님이 툭툭 말씀하시는데 엄마한테 저희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애들 하원은 내가 해야지. 나도 내 시간이 있잖니. 엄마는 너희의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몰랐어요.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잘할게요. 지은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생각이 짧았을 뿐이지. 엄마,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 삶을 살 거니까. 정말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순 없어. 나는 이제 민수 엄마가 아니라 윤영자로 살고 싶단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써달라고 했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쪽지를 접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했다면 앞으로는 생활을 분담하라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그게 진짜 사과야. 쪽지가 아니라. 엄마, 그때 수술 때 됐어. 나는 그날 깨달았어. 내 인생의 보호자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너도 이제 알았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지은이랑 아이들한테도 잘해줘. 그게 엄마한테 하는 진짜 효도야. 민수는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니까. 다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자. 서로 의지하되 짐이 되지 않도록. 민수가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새벽 6시. 예전처럼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락을 쌀 필요도, 하원 시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운동, 스트레칭, 해변 산책 30분, 혼자만의 아침 식사 토스트 한 조각, 따뜻한 커피, 보건지소 출근 화, 목, 금. 이게 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혈압 좀 재주세요. 어르신,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적어주신 시간표대로 먹고 있어요. 보건지소 벽면에는 제가 손수 만든 포스터들이 붙어 있습니다. 낙상 예방 5대 수칙. 어르신 혈압 관리, 이렇게 하세요. 약물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35년간 중환자실에서 쌓은 지식을 이제는 이곳 어르신들을 위해 씁니다. 오후 2시 보건지소 강당에는 20명의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자, 오늘은 밴드 운동 해볼게요.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선생님, 이거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유인물 준비했어요. 하루 10분씩만 하세요. 운동이 끝나면 간단한 건강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 요즘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요.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의뢰서 써드릴게요.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천사는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하는 간호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예전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준호 예방접종도 서연이 학원 픽업도 없습니다. 오직 윤영자를 위한 일정표입니다. 저녁 6시 30분. 예전엔 정각에 상을 차려야 하는 시간이었죠.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김치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틉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미소가 나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겨울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올래?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네. 그때 할머니한테 그림 선물 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서연아. 손주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제 삶이 우선이라는 것 뿐입니다. 문득 서랍을 엽니다. 그 시계. 35년간 제 손목에 있던 초침 달린 간호사 시계. 꺼내서 손목에 차봅니다. 똑딱, 똑딱. 초침이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환자의 시간을 쟀다면 이제는 제 시간을 재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간호사였고 지금도 간호사니까요. 다만 이제는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윤영자라는 이름으로 일할 뿐입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5년은 환자를 위해, 10년은 남편을 위해, 3년은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보이고 일을 하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밤에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아들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기적인 건 누군가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착취하는 거라는 걸.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제 삶을 되찾은 겁니다. 평생 수간호사, 민수 엄마, 준호 할머니였던 제가 이제는 윤영자로 살아갑니다. 68세, 늦은 나이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